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 일정이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졌고 무리뉴 감독이 심지어는 주말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유튜브 최고의 축구 피지컬 전문가입니다. 닥터 풋볼의 정태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또 대한 피지컬 코치 협회 또 회장님의 또 즉위를 하셨더라고요. 뜻이 있는 우리 현장 코치 선생님들하고 네. 또 여러 뭐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전문 단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손흥민 부상이 있을 때부터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었어요. 오피셜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얘기 좀 해달라. 근데 그 사이 또 못 참고 우리 이스타 방송에 또 대기업에 출연하셔가지고 대기업에서 전화가 오니까 네.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감합니다. 절에도 네.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고 맞습니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뉴캐슬전에 이제 하프타임에 손흥민 선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상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치료 받거나 나가는 과정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황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걸어서 별 이상 없이 라커룸에 들어갔고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는 상황이어서 무리뉴 감독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들 빼고는 저희가 좀 정보가 좀 없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뉴캐슬전 끝나자마자 손흥민 부상이 있다고 굉장히 좀 엄청 침통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장기 부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카라바오컵 새 시즌 끝나고 나서는 2주 안에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나아가서 이 주말 매니전에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빅 나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신경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손흥민이 거의 뭐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거나 한 달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전무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저희가 배제하고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다쳤다고 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심각하게 다쳤다 네. 이런 상황도 아닌 걸로 생각을 됩니다. 토트넘 최시전 그 스타팅 라인업에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공식 계정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냥 뇌피셜로 정말 심각한 부상이면 댓글 달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흥민 선수 부상에 관해서는 구단 오피셜도 전혀 없고 뭐 본인도 아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얘기한 딱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밝힌 그 얘기가 전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흔한 경우는 아니죠. 네. 아니고 하프타임 마치고 라크룸에 들어가서 부상이 체크가 됐고 빠진 경우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개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통증은 있었는데 경기를 못 뛸 정도는 아닌 상태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팬들이 억측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무리뉴 감독이 신경전을 하는 거다. 아니 저는 네. 그거는 굉장히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을 하프타임에 뺐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 네. 감추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한 감이 네. 있고 그다음에 부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 뭐 아무 발표도 없지만 어쨌든 검사는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00% 검사를 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고요. MRI일 가능성이 이제 네. 가장 크죠. MRI 보통 이제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 무리뉴 감독이 침통하게 얘기했던 그 햄스트링 부상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햄스트링 부상을 우리가 이제 네.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네. 있는데 그냥 통증이 있고 네. 해부학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햄스트링 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 거고요.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네, 네. 파열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심각한 통증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햄스트링 부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무리뉴 감독의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심각하지 않은 부상 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 햄스트링 정확히 부위가 어떻게? 네, 허벅지 엉덩이서부터 이제 네. 무릎 오금을 지나서 붙는 그런 근육이 되는데요. 모양이 소세지 모양처럼 네. 생겼습니다. 햄. 네, 그래서 이제 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햄스트링인데 양쪽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네. 해서 한 네 가닥이 있습니다. 네 그 가닥. 다리 하나에 두 개씩. 네, 네. 굉장히 부위가 넓네요. 그렇죠. 길죠. 네. 햄스트링이 길게 있는데 주로 이제 바깥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들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리뉴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도 뛰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경미한 부상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햄스트링이
한 번 다치면 재발이 잦고 고질적 오래 간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인데 만약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기 중간에 나갈 정도인데 그래 다시 뛰는 거 문제가 없을까요? MRI 상에서 아주 염증 반응 정도, 시그널이 조금 증가한 그런 상태라면 저희가 보통 한 2주 정도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근육의 섬유가 네. 파열이 된 게 이제 확인이 되면 한 4주에서 6주까지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말 경기에 뛰게 된다라고 하면 MRI 상에서는 거의 뭐 염증 반응 정도도 네. 없는 그런 상태에서 통증만 호소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통증이 있는데 약간 타이트한 정도,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잘 회복만 하면 일주일 만에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주말에 돌아온다거나 A매치 주간 직후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굉장히 경미한 부상이다. 아주 경미한 부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경미한 볼 수도 있는 부상이다. 거네요. 재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쳤던 선수들이 네. 또 다칠 확률이 약 한 뭐 25에서 30%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꽤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손상이 생기는 걸 이제 재발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재발률이 굉장히 높죠. 저희가 이제 보통 완벽하게 나았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도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느냐가 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결정을 할 때는 풀로 이제 스프린트라든지 방향 전환이 다 돼야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통증이 없어진 경우에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도 된다. 혹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또 팀의 상황에 의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재발의 상황이 많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심지어 촉진조차도 아니고 뭐 필름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주에 돌아오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아주 경미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햄스트링 부위에 뭐 통증 정도만 호소를 했고 네. MRI에서 결과는 네거티브 아무것도 안 나온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일주일 안에 피로 조절을 하고 회복을 시킨 다음에 출전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최근에 토트넘 경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정경기 풀타임 뭐 선발로 다 뛰었잖아요. 짧은 기간 피로가 누적이 돼서 악화됐을 수가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햄스트링을 포함한 근육 네. 부상, 그 비접촉에 의한 근육 부상의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이 바로 이제 피로입니다. 근육 피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 당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약 한 2주 동안 5경기를 뛰었고 그 직전에 한 이틀을 쉬고 바로 또 경기를 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팀 동료인 해리 케인 선수가 올 초에 햄스트링 네. 부상 때문에 여러 달을 쉬었잖아요. 수술도 했고 햄스트링 수술이 좀 그렇게 좀 많이 받는 수술인지 아니면 완치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네. 햄스트링은 뭐 거의 한 99% 이상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요? 네, 많고 그러면 해리 케인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였고 또 해리 케인 선수도 이제 뭐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느냐 수술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네.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덜 걱정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정말 큰 부상인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친 게 아니라면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쪽 부상은 거의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부상이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잉 스타일 자체가 스프린트를 많이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한 경기에 굉장히 이제 횟수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의 잠재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햄스트링 통증이 생긴 것도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햄스트링 부상뿐만이 아니라 종아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상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감독과 뭐 팀의 선택을 좀 믿어야겠죠. 선수를 잘못되는 쪽으로 판단은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예.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의 어떤 메디컬 스텝과 그다음에 스포츠 사이언스 팀이 이제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심하게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수가 무엇보다 본인이 그 체력적으로 이제 자신이 있는 상태라면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팀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호날두나 뭐 메시 같은 어떤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꼭 넘어야 되는 하나의 산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신체적인 내구성이 1년에 한 60경기 정도를 소화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네, 부상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신체적인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데 팀이나 본인 스스로의 어떤 관리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가 선수들 모두에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여름에 거의 못 쉬었잖아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상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지난번에 팔 부러진 채로 뛰는 이런 거 말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 네. 본인 몸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네. 이번 시즌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정도면 사실 한국 선수 중에서 부상을 덜 당하는 편인가요? 유럽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 중에서. 맞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제 내구성이 강한 그런 이제 선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나이도 점점 들고. 맞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닥터풋볼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풋볼의 대한 피지컬 코치 협회 정태석 회장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